좀 설명드리고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4쪽에 남겨놓은 거 있죠. 그 참고 박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두 다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하고요. 그리고 영국, 미국 등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 자, 그게 정착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영어 단어 픽스처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픽스처라는 단어는 픽스가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TURE가 붙으면은 뭐뭐한 물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니어처 하면은 작게 만든 물건이죠. 이렇게 모형같이. 근데 이제 고정시킨 물건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예를 들자면은 욕조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창틀 이런 것들이 있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픽스처라 그래요. 픽스처. 자, 이게 이런 거 파는 가게에 있는 상태 말고요.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 그거를 픽스처라 그래요. 원래는 동산이죠. 원래는 동산인데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픽스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픽스처가 되면은 건물 넘어갈 때 함께 넘어가야 되겠죠. 픽스처가 되면은 부동산이 되는 거고, 픽스처가 안 되면은 동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학자가 이걸 번역을 할 때 픽스처를 정착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픽스처를 정착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바보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이 학자를 바보라 그래, 바보. 왜냐하면은 우리 민법에 정착물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민법에 정착물 하는 거는 토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이러니까 이제 이 바보같이 번역을 한 거죠. 우리 민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이랬으면 정말 바보거나. 근데 그나마 이 학자 책을 보면은 정착물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픽스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써놓은 거 보면 영 바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인용하는 이 학자가 아니고 강사들이 모의고사 출제할 때 요거를 안 쓰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안 쓰고 출제를 한다. 픽스처를. 그러면 땅에 붙어 있는 건지 요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모의고사용 설명이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모의고사 같은 데 출제될 때 픽스처 구분 기준 요런 말을 써요. 요런 말을 쓰면은 요거는 이제 픽스처에 대한 거예요. 정착물 구분 기준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 정착물 구분 기준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우리 민법에서는 정착물 하면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건물, 명인박물관 준수목, 농작물, 이렇게 임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량, 담장,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따로 이렇게 픽스처 구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 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제 부착 방법이에요. 부착 방법이 물리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 자, 이러면은 떼도 돼요. 그렇잖아요. 물리적이나 기능적인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으면 떼도 되죠. 저기 뒤에 걸려있는 시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픽스처가 아니에요. 그럼 동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 걔네들이나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창틀 같은 거 이런 건 떼면 안 되잖아요. 욕조 같은 건 떼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도 마찬가지. 떼면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으니까. 근데 2번, 3번, 4번이 우리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들 원룸주택 있지 않습니까? 원룸주택에 가면 이제 요즘 풀옵션이라 그러죠. 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 냉장고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냉장고 동산이죠. 여러분들 집에도 냉장고 있죠? 그 냉장고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냉장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디에 있든 다 동산이죠. 어디에 있든 동산인데, 자, 걔네들은 설치 의도에 따라 달라요. 설치 의도. 걔네는 설치 의도에 따라서 자가 목적이잖아요. 자가 목적이면 그냥 동산이에요. 임대 목적이면 빌트인 말고, 빌트인이면 우리나라는 그것도 빌트인이면은 부동산이에요. 뗄 수 없으니까. 빌트인 말고 그냥 따로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따로 갖다 놓은 거. 임대 목적으로 이렇게 원룸 주택 가면은 방마다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쉽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보통 이제 조그만 냉장고죠. 100리터짜리 같은 거. 같은 냉장고라 해도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때는 픽스처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를 할 때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개를 할 때. 자,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중개를 할 때 원룸 주택에 거기 있는 거는 건물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서 쓸 때 특약을 안 쓰면 낭패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잔금 치르고 갔는데 그 안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다 없어졌어요. 자, 이러면 매도인은 야, 내가 건물 팔았지 그 안에 있는 거 팔았냐? 해도 할 말 없어. 우리나라는 할 말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는 별개니까. 서양에서는 특약을 안 써도 어떻게 해? 특약을 안 써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특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특약을 써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설비들 이런 거, 그 냉장고, 에어컨 이거 그대로 넘긴다라고 써야 된다고 따로. 우리나라는 뭐기 때문에?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게 어디 있든 동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도 함께 넘긴다라고 따로 특약을 써줘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아예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의 버젓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민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물건의 성격이에요, 물건의 성격. 이것도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물건의 성격이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거 있어요. 그 자리에 맞게 고안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에 따라 이것도 뭐 빌트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학자 교재에 보면은, 그 학자 교과서에 보면 교회용 의자를 예를 들어요. 교회용 의자. 교회용 의자가 뭐예요? 길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앉을 수 있게. 그리고 등받이 뒤에 이렇게 선반같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책을 놓고 읽을 수 있게, 성경책을 놓고 읽을 수 있게. 요게 교회용 의자예요. 걔네들은 이거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걸 뭐라고 본단 말이에요? 픽스처로 봐요.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지 다 동산이지 우리나라는. 걔네들은 이걸 픽스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넘길 때 모두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의자도 같이 넘어가야 돼요. 이런 교회 의자 딱 이렇게 교재에 있는 걸 보니까 걔네들도 교회를 파는갑다 이렇게. 걔네들도 교회를 파는갑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교회도 팔고 절도 팔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절 팔 때는 부처도 함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도 함께 넘어가요. 이거 다 픽스죠. 걔네들 이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당사자 관계도 있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됐는데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 자, 여기 이제 블라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블라인드 같은 거 또는 커튼 이런 것들을 임차인이 들어가서 설치한 거는 나중에 갈 때 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못 떼가겠죠.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픽스처예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픽스처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동산이다 해도 사실 안 맞고요.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해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제거할 수 있다가 원칙이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그 임차인 픽스처 중에 뭐도 있어요. 15쪽에 보시면 임차인 정착물이 가사정착물도 있고 거래정착물도 있고 농업정착물도 있죠. 농업정착물에 농기구 창고 있죠. 농기구 창고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동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임차인이 설치했다고 다 동산이냐? 그거 아니에요. 동산이 원칙이다. 농기구 창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보는 거하고 우리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거를 억지로 우리 민법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는가 하면은 임차인 픽스처는 부동산이 원칙이다. 틀렸죠? 우리 민법상으로도 틀렸고 쟤네들 입장에서도 틀렸고 이쪽 저쪽 양쪽 기준에서 다 틀리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출제를 못한다고요. 양쪽 기준으로 다 틀리게. 임차인 정착물이 동산이다 그러면 그래도 틀려요. 이 농기구 창고도 있으니까. 농기구 창고는 어디까지 우리나라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 이렇게 임차인 픽스처는 부동산의 원칙이다 틀렸다. 동산이 원칙이다. 전부 다 동산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자 오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그 1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 경기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과학이다. 각각의 측면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복합적으로 각각의 측면에서만 한다는 건 뭐예요? 법적이면 법적인 측면에서만, 경제적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 및 현상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다. 말이 안 되죠. 사회과학이고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과학이다. 말도 안 되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민간은 형평성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측면에서 볼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시하게 된다. 맞죠? 공공부문은 이제 이쪽 저쪽을 다 봐야 되지만 민간 부문은 효율성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학이며 기술적인 측면은 배제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 복합 부동산에 부른다. 협의 부동산, 의제 부동산 합치면 광해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 부동산을 말한다. 자, 이거는 준 부동산은 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자단, 건설기계 등은 준 부동산에 속한다. 그렇게 해도 되고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그렇게 해도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으로서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부 다 준부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자, 자본. 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된다. 맞죠?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그 공시 방법이 등기다. 맞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이것도 맞고요. 자, 영미부동산학에서의 임차인 정착물은 우리 민법상 동산이다. 틀렸어요. 임차인 정착물은 아까 했잖아요. 농기구 창고는 뭐예요? 농기구 창고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정착물은 우리 민법상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동산이다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붙여 놓더라도 이게 부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합. 우리 민법에 부합 배우셨죠? 부합을 시켰는데 부합을 시켜버리면은 동산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동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붙여놓은 거는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임차인이 붙여놓은 거는. 근데 우리 민법상 부합이 돼버린 거 제가 할 수 있나요? 부합된 거 제가 못하잖아요. 그거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버리니까. 그리고 그 부합시킨 그 부합물 그곳에 가액 청구권이 있죠.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임차인이 붙여놓더라도 동산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런 커튼 같은 거는 뭐예요? 임차인이 해놨다 해도 우리 민법상 커튼 같은 건 동산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임차인이 와가지고 한 커튼 같은 거 그런 건 동산이에요. 근데 부합시켜버린 거는 그럼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거. 임차인이 와서 페인트 칠했어. 그 벗겨가요? 나중에 갈 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는 낮습니다. 3번이 중요도는 낮고요. 다른 지문이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다음에 4번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도가 낮은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높은 것을 좀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분류로 가서 17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가 있죠. 자, 요거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누는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 가능 안 되죠. 근데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지역.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용도 지역 중복 안 되고 전국토 대상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 요거는 중복 지정 가능하죠. 그리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도관 농자 이렇게 나누죠. 용도 지역을.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눌 때 세 가지 용도로 나눈다 그랬어요. 개발, 생산, 보전.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도관 농자, 도시지역은 뭐예요?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 맞죠? 농림지역은 생산 목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이죠, 보전. 자, 그러면 관리지역은 뭐예요?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은 이쪽으로 넣기도 뭐하고 저쪽으로 넣기도 뭐하니까 일단 관리로 분류를 했죠.
그래 놓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개발 목적이냐, 생산 목적이냐, 보전 목적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요거는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맞잖아요. 다 이제 개발할 건 생산 보존할 거냐. 자, 그럼 도시 지역 내에서도 주, 상, 공, 여기까지는 개발이죠. 말 그대로 개발인데, 녹지 지역은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지 지역을 다시 어떻게 해요? 개발할 거냐, 생산할 거냐, 생산 또는 보존할 거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요거는 자연 녹지죠. 전부 다 이 셋으로 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셋입니다. 셋. 개발, 생산, 보존, 개발, 생산, 보존.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지구에서는 지금 거기 제가 써놓은 거는 공포 선생님 암기합법이 있습니까? 앞글자법 뭐예요? 경미고, 방방, 뭐요? 외운 방법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앞글자,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도 앞글자 딴 거요.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트. 고추가 아니고, 고치.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트.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됐나요? 자, 근데 작년에 시설보호지구에서 출제가 됐네. 우리 개론에 공보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냥 시설보호지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공용시설보호지구 이런 식으로 더 깊게 나왔어요. 시행령에 있는 게. 과연 이게 우리 개론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피를 토할 일은 아니지만, 다른 데 이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다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공법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은요, 공법 문제 다 낼 수 있어요, 우리 개론에서. 왜냐면은 정책론이라는 거거든요. 개론의 정책론에서 그런 거 다루는 거거든요, 제도를. 그럼 정책론에서 아무 문제 다 내면 되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공법 문제. 그러면은 떨어뜨리기가 엄청 쉽죠. 5문제 전부 다 정책론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내버리면 작년에 5문제 나왔어요. 공법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죠.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하나도. 이의 신청을. 자, 아무튼 그게 이제 용도지구고요. 그다음에 용도구역은 계시, 수도, 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정도 하라고요. 다음에 이제 지적법상 토지분류는 전답과목 인간령, 대장학도철천제, 주유창구체원종, 양수공차, 삼효잡. 자, 이렇게 28글자인데 보통 공시법에서는 차장천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공차, 삼효잡 할 때 차, 양수공차 할 때 차, 그 다음에 대장 할 때 장, 그 다음에 차장천, 대장학도철천제 할 때 천, 그죠? 그 다음에 주유창구체원종 할 때 원. 그래서 차장천원 요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를 약어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첫 번째 글자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도 공을 헷갈리지 마시라 그랬고요. 양수공차 삼효잡 할 때 양수공, 공이 공원이죠. 공이 공원이죠. 공원. 공원하고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공장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두 번째 있는 대장학도철천제의 대장이 주상공이죠. 지금 이 여러 가지 지목들 중에요, 용도가 2개인 지목은 딱 하나밖에 없죠. 용도가 2개인 지목이 딱 1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용도가 1개잖아요. 용도가 2개인 지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28개. 지금 7개 중에. 용도가 2개인데 지목은 하나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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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주거용, 상업용 다 되잖아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거를. 아니, 대는 주거용, 상업용 용도가 두 개잖아요. 주거용 대도 있고 상업용 대도 있잖아요. 요거는 용도가 두 개요. 다른 거는 다 용도가 한 가지잖아요. 장은 공장용치고, 학은 학교용치고, 도로용치고, 아닌가요? 물론 여러 가지는 있죠. 잡종지 있죠, 잡종지. 잡종지는 27개 어디에 들어가지 않으면 잡종지죠. 됐나요? 그렇게. 자, 그러면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주유창구 채원종 할 때, 주유할 때 유지가 좀 어렵다 그랬고, 그거는 이제 연못이나 저수지 이런 거를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유창구 국어, 도랑을 말한다 그랬죠. 자, 그게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주의를 하셔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활동상 토지 분류가 있죠. 부동산 활동상 토지 분류에서는 대택부를 묶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묶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필지, 획지 묶어 생각하고요. 나지, 건부지 묶어 생각하고, 맹지, 자료형 토지 묶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집인지 묶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휴공 묶어 생각하고,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유휴공,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를 함께 묶어서.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시험에 더 자주 언급되는 거는 후보지, 이행지하고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뭐 이게 더 자주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집인지라든가 뭐 이런 정도.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는 이제 단편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이제 먼저 대택부 하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대택부 갈수록 범위가 커진다 그랬고요. 택하면은 택지 지역, 택지 개발한다는 거는 이제 개발한다는 거면 개발한다는 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상공 등 용도를 가리지 않고 건물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지, 요거는 일반적인 바닥 토지 말고도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까지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부지고, 대지, 이거는 출제하기가 좀 껄끄럽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출제가 됐는데 대지는 출제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대하면은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주거용 상업용이죠. 주거용 상업용인데, 이게 이제 대라고 할 때 하고 건축법에서 대지하고 다르죠.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면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다 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도 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이거를 출제하기가 좀 껄끄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택지와 부지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가 더 중요하니까 후보지, 이행지. 자,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틀리니까 어떻게 출제한다 그랬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전환된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전환 중이라 하면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안 틀리니까 저렇게 전환된 한 글자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 급하게 읽는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요 글자를 못 읽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 중이라 해야 됩니다. 전환 중. 그리고 대분류상 전환 중이면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렇게 하죠. 대분류상 전환 중이라고 할 때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요 상호간이죠. 택농임 상호간의 전환 중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후보지. 그 안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의 전환 중이다. 주상공 이렇게 하거나 전답과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전환 중이면 뭐라고요? 이행지역. 지금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정도로만 출제가 됐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후보지, 범위 내에서는 이행지, 이렇게만 출제가 됐어요. 조금 더 내용을 추가시킨다면,
감정평가였어요. 감정평가. 감정평가 시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숙도가 아주 낮거나 전환이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질 때는 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도 지금 거의 잘 질문을 안 하는데 후보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이 다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건물이 없는 곳에서 건물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요거는 지목이 어떻다 그랬어요? 지목이 같다 그랬죠. 주거용과 상업용은 지목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바뀌더라도 지목이 변경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보지는 모두 다 지목이 변경되는데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지목이 변경되겠죠. 장에서 대로 가니까 지목이 변경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지목이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후보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모두 다 변경된다. 뭐 이런 정도. 자,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도 출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뜻만 물었어요. 뜻. 다음에 이제 필지획지.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쓴 거예요.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제가 몰라서 안 쓴 거 아니에요. 용재림, 신타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낮아서 안 쓴 거예요. 다음에 필지획지.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법적 개념이라는 건 주로 권리 측면을 본다 그랬잖아요. 경제적 측면은 주로 가치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고, 이거는 이제 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법 중에 우리 이제 공시법 배우잖아요. 공시법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도 배우고 측량 수로조사 및 거기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이 바뀌었죠. 자, 거기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할 때는 이 필지별로 해야 되죠. 등기 등록의 단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 이렇게 하죠. 부동산 활동.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필지는 이게 이제 한 필지라도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수 있죠. 주거 지역, 여기가 상업 지역. 자, 이러면은 각각의 용도 지역에 제한을 받죠. 이건 이제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대로, 이건 이거대로. 그럼 땅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땅값이 다를 때는 한 필지라도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죠. 이 획지가 되니까 무슨 평가? 구분 평가. 이렇게. 다음에 반대로 두 개의 필지지만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집원이 두 개지만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몇 개의 획지다? 한 개의 획지다. 제가 지난번에 그거 예를 안 들었나요? 광화문 빌딩. 서울에 광화문 빌딩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종로구고 여기가 중구예요. 근데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어요.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의 구에 걸쳐 있다는 얘기는 얘 지번하고 얘 지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번이 다르다는 얘기죠. 공시법에서 지번 부여 원칙이 뭐예요? 지번 부여 원칙이 행정구역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거 안 나오나 혹시? 지번부여 원칙이 그런 거 안 나오나요? 행정구역이 달라야 되고 뭐 축척이 달라야 되고 안 나오나요 그거 혹시? 지반인가 뭔가 하여튼 뭐가 달라야 되고 그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되고, 얘는 중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상 20층 건물이에요. 지하 5층.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이에요. 자, 근데 요렇게 되는 거죠. 사무실 저쪽은 중구, 사무실 이쪽은 종로구. 그러니까 총무부서는 종로구, 저쪽이 다른 재무부서는 저쪽에 이제 중구. 우편물을 어떻게 보내요? 우편물을 7층까지는 중구, 8층부터 20층까지는 종로구, 이렇게 층으로 달려서 층으로 달려서 보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구든 종로구든 양보를 못해요. 이런 경우는 세수 때문에, 세금 수입 때문에, 세금 수입.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의 건물이 두 개 구에 걸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같은 건물에 날아오는 우편물이 어떻겠어요? 같은 건물에 날아오는 우편물이 어떤 거는 중구로 오고 어떤 건 종로구로 오는 거, 같은 건물에.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는가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 프로그램 있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거기는 이게 구에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광화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필지에 걸쳐 있다는 걸 알지, 안 그러면 그냥 하나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필지인데 몇 개의 획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획지를 보는 거예요, 필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획지를 보는 거예요, 획지. 등기부는 떼봐야 확인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무슨 평가하고요? 일괄 평가하고요. 다음에 나지 건부지 나오죠. 나지 건부지는,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다 없다? 지상에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상태로 해야 돼요. 뭐가 깨끗해야 돼요? 사법상. 그 사법상 깨끗한 게 뭘 떼봤을 때? 등기부 떼봤을 때. 그게 깨끗해야 돼요. 낮에는 건물만 없는 게 아니라 등기부가 깨끗해야 돼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건부지는 지상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어떤 게 일반적?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 왜냐하면 얘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면 같이 하락하니까. 네,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거나 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거나 또는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규제가 강화되죠. 규제가 강화되면은 원래 그 자리에 이 식당 영업하던 집은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태백산이 국립공원구역으로 바뀌었거든요. 태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규제가 강화되겠죠. 그럼 원래부터 거기 영업하던 집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기득권은 보호해 줍니다. 그 공법에도 기득권 보호 규정이 있지 않나요? 무슨 구역을 지정할 때 이미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이렇게 착공한 사람은 보호해 주죠. 기득권은 보호해 줘요. 이 기득권은 자연권이라고 그래요. 헌법상 자연권이라 해서 이 헌법에 자연권이라는 것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그 헌법에 자연권이라는 것은 없지만 해석상 기득권은 뺏지 않습니다. 개도 밥그릇 안 뺏지 않습니까? 개 밥그릇 뺏어봤어요? 개 밥그릇 뺏어봤습니까? 저희 마당에 키우던 옛날에 개 밥그릇을 뺏어봤거든요. 그래서 뺏으려고 뺏은 게 아니고 밥을 더 주려고, 내 딴엔 밥을 더 주려고, 지금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땡겨야 이렇게 더 줄 거 아니에요. 땡기는데 확 물었다니까. 물어요. 그래서 한 방 뻥 찼죠. 주인 문다고. 저는 그 이제 몰랐지. 개도 밥그릇을 뺐으면 이렇게 문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줘야 돼. 그냥
이렇게 뺏으면 이렇게 땡기면 안 돼. 땡기면 확 물어버려요. 예, 그래서 걔도 밥그릇을 뺏지는 않는다. 근데 하물며 사람을 먹고 살던 그 영업하던 거를 뺏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못 뺏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와 이제. 예, 그죠? 자, 근데 낮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서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일본에서는 저지와 갱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사법상의 제한이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죠. 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있어요. 그것이 없이 깨끗한 상태가 갱지예요.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다 그랬죠. 공법상 제한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공법상 제한, 모든 토지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은 없지만 공법상 제한이 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낮이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낮이는 갱지하고 같죠. 지금 다 했는데 그러면은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맹지는 도로에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그다음에 자루형 토지는 자루 모양의 토지로 좁은 통로에 의해 공도와 접촉면을 가지는 토지. 그다음에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그다음에 그 빈지는 바닷가에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빈지는 주로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 측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측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빈지. 그 다음에 유휴공, 유자는 놀 유자, 휴자는 쉴 유자, 공한지는 밑에 공지와 한자는 같아요. 빌공자인데,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을 공한지라고 하지만, 공지는 건축법 때문에 그 건폐율 적용으로 인해서 비워둔 땅이 공지죠. 그리고 유휴할 때 유휴지 할 때 유자는 놀리는 땅, 놀유자예요. 놀유자. 휴한지 할 때 휴자는 쉴 휴자. 이게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는 이거는 물의 침식작용과 관련있다 그랬죠. 물의 침식작용. 그래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선하지, 소지 뭐 이건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설명드린 지 좀 오래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좀 필요해요. 사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하지 않습니까? 단독과 공동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죠. 단독주택은 얘하고 이제 아주 큰 차이점이 여기 이제 기숙사는 있긴 한데 여기 이제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되죠. 이건 구분 소유가 안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지난번에 혹시 제가 숙제 냈나요? 숙제 안 냈으면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은 등기부 떼는 사이트 등기부 떼봤어요? 떼봤어요? 안 떼봤어요? 안 떼봤는 분들은 전부 다 숙제 700원이면 700원 열람용 700원이면 돼요. 사이트 가면은 집합 건물 떼는 게 있고요. 토지 플러스 건물 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있어요. 여기 혹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등기부 떼려면 여기 가야 돼요. 이쪽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가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수록 규모가 점점 커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고요. 요거는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요거는 규모가 같아요. 600
60제곱미터 이하요. 같습니다. 이게 규모가 같아요. 규모는 같습니다. 요놈은 660제곱미터 초과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뭐냐? 얘는 몇 층까지? 3계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3계층까지. 요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계층까지죠. 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계층. 이 소리는 1층에 주차장이 있거나 이런 필로티 구조에서는 5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 요거는 660제곱미터 초과, 층수는 4계층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얘하고 얘가 차이점이 뭐라고요? 얘는 단독주택, 얘는 여러 집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분소유. 구분소유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계층이면 뭐란 얘기고, 다세대란 얘기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계층이면 다가구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계층이면 뭐고요?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계층이면 그때는 다가구일 수도 있고 다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떼봐야 된다고요. 눈으로 봤는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계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이러면은 다세대일 수도 있고 다가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4계층까지 짓는 거니까 3계층만 지은 다세대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한 층을 220제곱미터로 지어보세요. 한 층을 220제곱미터로 지어버리면 벌써 660제곱미터가 돼버렸죠. 더 이상 한 층 못 올립니다. 그러면 3계층인 다세대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떼봐야 된다고요. 됐나요? 다음에 이거 다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거하고 이거 차이 뭐예요? 일단 규모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독립주거가 돼요. 독립주거가 돼요. 얘는 독립주거가 안 돼요. 독립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방 가지고 표현해요. 주방 가지고. 욕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방이에요. 주방. 그래서 주방은 각각 없습니다. 근데 욕실은 각각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가구는 주방 욕실이 다 각각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법적으로 검사받기가 더 쉬워요. 중간검사받기가. 이게 더 쉽거든, 이게. 다중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검사 받을 때는 다중을 해서 중간검사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법 구조 변경을 한다고요. 나중에 거기에다 이제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실 때, 불법 구조 변경이 된 물건을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계시라고. 그런 걸 알고 계시라고.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불법 구조 변경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런 걸 확인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점검 나왔을 때 적발이 돼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좀 쉬겠습니다.